적응한다고 됐다. 이거 야자시키. 감주 눌러졌어요. 그냥 애들 야자도 3일 있어요. 야자도 안 돼요? 저희 다음 주부터 해요. 아, 월요일부터. 아, 재준이 야자 한대요? 아, 준식이는 필수는 아니잖아요. 저희 학교 필수 아닌데. 우리 필수. 신청받아서 하는데 하는 놈이 한 명도 없어. 안 하겠지. 안 하고 싶지. 누가 야자를 하고 싶어? 다들 학교 어디 갔대요? 예? 학교 어디 갔대요? 서울대, 연세대, 네. 고려대, 카이스트, 충북대. 충북대 가기라고요? 아니요. 자, 가봅시다. 빅뱅.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고 외울 것도 많고 그냥 싹 다 암기가 되어 있으면 문제 풀립니다. 간단해요. 재준아? 싹 다 암기가 되어 있으면요. 문제 풀려요. 예. 유민아? 그죠? 네. 안 그래요? 풀어봤잖아. 암기되어 있으면 풀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근데 암기를 할 때 이제 무턱대고 하면은 이제 재미없으니까, 그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빅뱅 참 좋아했던 가수들인데요. 좋아했어요. 뭐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예? 사랑하지 말아요.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몰라요? 뱅뱅뱅은 알아요? 당연하죠. 아, 뱅뱅뱅은 알아요? 그 시쯤에 같이 나온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이런. 네. 나중에 저 선생님 가창력을 한번 뽐뿌해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빅뱅.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많어 안 많어? 많아요. 한 118개 뭐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뭐 이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애들은 뭐 99개 뭐 나머지는 뭐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근데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안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 원소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냥 불안정한 상태로 돼 있으면 원소로 얘기하기 좀 힘들겠죠. 어쨌든 만들어졌다. 그런 애들은 이제 원소래. 원소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에요. 뭐라고요? 기본 성분. 우리도 물질이잖아. 문도 물질. 얘네들 모두 이루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기본 성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원소라고 할 거라고. 뭐라고 할 거라고? 원소. 그러면 이런 원소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라는 거지. 그게 주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빅뱅을 통해서 만든 원소는 누구하고 누구를 만들었냐면 수소라는 애와 헬륨이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누구하고 누구까지 만들었다고요? 수소하고 헬륨까지 만들었어요. 수소 원자번호 1번이고요.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 2번입니다. 2번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과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뭐 리튬까지도 만들었다. 아니다. 베릴륨까지 만들었다. 근데 이제 대체로 헬륨까지만 만들었다라고 얘기 봅니다. 이유는 이 친구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원자. 자, 그러면 원자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좀 알게 될 텐데, 자, 원자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핵. 바깥쪽에 누가 돌아다니냐면 전자라는 애가 돌아다녀요.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친구를 우리는 전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전자. 그 다음에 핵에는 또 어떤 성분이 되었냐면 양성자라는 애가 있고 중성자라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는 양성자만 있는 애가 있고요. 중성자 없고요. 오케이? 어떤 애는 양성자, 중성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수소만 누구만? 수소만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애가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싸그리 다 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애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원자 내부의 입자들이 원자 핵과 전자. 핵을 좀 더 분리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전을 띠고 있냐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무슨 전을 띠고 있다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전을 띠까 안 띠까?
안 뛰겠죠. 전화 안 뛰어요. 전화 안 뛰고요. 그럼 전자도 이렇게 같이 한다, 쓴다라고 쳤을 때 요거 두 개만 핵이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띄고 있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됐나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원자라고 해요. 이걸 처음부터 알아낸 것도 아니고 전자가 제일 먼저 발견됐어. 톰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원자 핵이 발견됐어. 러더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양성자가 발견돼요. 근데 이제 골드슈타인. 골드슈타인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이게 양성자야. 내가 발견한 핵 안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 전을 띄고 있는 양성자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중성자도 그 뒤에 이제 이어서 1900년 초에 이제 체드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이 질량까지도 발견이 되는데요. 뭐까지 발견된다고? 질량까지도 발견이 되는데 양성자 하나의 실제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이에요. 기가 막히죠. 우리 유민이 몸무게였으면 좋겠죠. 먼지보다 가벼워요. 먼지보다 가벼운데 거의 중성자의 질량도 요 정도 되고요. 전자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을 대략적으로 한 1800배 정도 나눈 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기가 막히죠. 요런 애들로 돼 있단 말이야. 요런 애들이 원자를 형성을 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그 원자 내에 얘네들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분인 기본 원소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빅뱅이란 이론 자체가 이런 원소를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원소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원소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됐나요? 그럼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핵 안에 양성자하고 중성자라는 애가 있고 이거 이제 전하를 띄고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은 질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으로 얘는 1이라고 하고 얘도 상대적인 질량을 1이라고 하고 얘는 상대적인 질량은 2000분의 1 정도 1800도 싫어. 그냥 2000분의 1 정도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야 원자가 생성이 되겠죠. 그쵸? 근데 초반에는 뭐 있었대 없었대 아무것도 없었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지금 현재 우주가 뭐 하고 있대? 팽창을 하고 있대.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 그치? 지금 들어봤잖아. 그쵸? 자,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을 하고 있대. 그러면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 팽창한 것보다는 어땠을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겠죠. 그럼 더 과거로 돌아가면 더 작았겠죠. 더 과거로 들어가면 더 작았고 더 작았고 더 작았고 더 작았고 더 작았고 더 작았겠지. 그치? 그럼 더 작았었을 때 그 더 옛날로 가면 보다 더 작은 뭔가가 있지 않았겠냐 이거지. 그럼 그게 어떻게 커지게 됐지? 이런 생각. 그래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누가? 가모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 얘가 이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대폭발 우주론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무슨 우주론이라고 한다고?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 가모프. 누구? 가모프. 그러면 가모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가모프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가모프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거 이제 대표 주자가 호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 가모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의 점으로 있었어. 그 점이 있었는데 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엄청난 에너지 가지고 있었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로 있었던 애가 질량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작은 입자들이 먼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됐니? 이런 설명,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호일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하나에서 그냥 쫙 계속 커지는 생각으로 했다면 정상 우주론의 대표 주제인 호일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이쪽에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저쪽에서도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저쪽에서 또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또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약간 멀티성으로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 둘이 이제 대립이 있었겠죠. 대립이 있다가 현재는 누가 맞다라는 개념으로 카운프, 예, 빅뱅 우주론 또는 대폭발 우주론 이게 맞다라는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책에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비교되어 있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좀 쳐놓으세요.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두 개 비교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요.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 정상 우주론은 호일. 우주의 크기 둘 다 팽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다고 되어 있다고? 우주의 크기 전 둘 다 팽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의 질량은요. 빅뱅 우주론은 전체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질량이 점점 증가해요. 왜? 여기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저기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또 질량이 새로 생기는 거고 또 질량이 또 새로 생기는 거니까 점점 증가해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밀도와 온도 같은 경우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감소해요 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일정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비교를 해줄 때 빅뱅 우주론은 이제 대표적으로 가모프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누구? 호일 이렇게. 근데 둘 다 부피가 뭐 한다라고 했냐면 팽창해요 라고 설명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뭐 한다라고 하냐면 팽창해요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누가 있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허블. 학교에서 혹시 허블 얘기해 줬나요? 안 들은 것 같아요? 준식이 아직 수업 안 들었다 그랬죠? 안 들었다 그랬죠? 하긴 했는데. 네, 안 들었네요. 예, 자 갑시다. 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전체 파트에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합니다. 살짝 등장을 해요. 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법대를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법대를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되지 않고 천문대로 간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천문대로 가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뭐 부모님 법대로 가라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천체 관찰하는 걸 너무 좋아했대. 너무 좋아해서 바로 갔대.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과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갖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어. 그것까진 몰라도 되고 어쨌든 허블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게 안드로메다 은하. 예전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했어요. 성운도 낯설죠. 자, 성운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는 태양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태양계. 그 다음에 이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은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은하. 근데 이런 은하에 이러한 태양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요거 지름이 한 10만 광년 정도 돼요.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면 은하를 이렇게 관통할 수 있어요. 누구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10만 년. 얼마인가요? 10만 년. 나 그냥 가다 죽으면 돼요. 자, 10만 년을 가면 이게 우리 은하의 크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빛의 속도가 1초에 3억 미터 가니까 좀 빨라요. 조금 빨라. 조금. 3억 미터 가는데 그 3억 미터 가는 속도로 10만 년을 가면 이 지름이 이렇게 돼요. 반지름 한 5만 광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한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태양계가 있어요. 그러면 은하가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전 우주에 또 이런 은하들이 수천억 개가 돼 있어요. 그럼 우주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개 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자, 그런 은하. 근데 옛날에는요,
이 우리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를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허블 나오기 전에는. 우주 이거. 근데 이런 게 우주에 몇 개 있다고? 수천억 개. 우후. 외부 은하가 있다라는 거를 밝혀낸 사람이 허블이야. 이해가셨어? 비교적 우리 은하에서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그러니까 안드로메다라는 거를 보기는 했어 사람들이. 근데 저게 그냥 우리 우주 안에 있는 거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우주가 그렇게 클 거라는 생각은 못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다른 쪽에 있는 거야. 거기도 또 수천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은하야. 이거를 발견해낸 사람이 해블이에요. 그럼 뭐 난리가 난 거죠. 내가 또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난리가 났어. 안드로메다 은하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은하들끼리 점점 멀어져. 점점 멀어지는 거. 멀어짐을 관찰을 해요. 그 멀어지는 걸 관찰한 걸 어떻게 관찰을 했냐면 준식아 눈 좀 떠줄래? 눈이 자꾸 무거워요. 졸려요? 위에 상의 좀 벗어 잠깐. 아무도 안 봐. 여기 보지 마. 보지 마. 홀딱 본다. 보지 마. 자, 보세요. 은하들끼리 멀어지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적색 편의 현상을 통해서 은하들끼리 멀어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면 멀어진다. 그럼 적색 편의 반대말은 청색 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청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면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의 변화가.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색깔의 변화가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가까워질수록 색깔의 변화가 청색 계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은하들을 확인해 봤는데 다 무슨 편의 현상이 일어나더래?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더래. 그래서 걔네들이 멀어지는 거리, 멀어지는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더니 그래프로 간단하게 했더니 여기가 걔네들이 멀어지는 속도, 후퇴한다. 후퇴 속도. 여기는 거리. 오케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몇 개 은하들의 후퇴하는 속도하고 멀어지는 거리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와꾸로 이렇게 쫙쫙쫙 맞춰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래. 이거 왠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약간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속도고, 여기가 지금 거리야, 그지?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얘는 y는 ax의 형태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함수, 그죠? 표정도 되게 좋아하네. 그렇게 좋아했니? 자, 이런 형태로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좀 요 A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는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기울, 기호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게 지금 속도, 여기가 이제 속력, 또는 속력이다. 여러분들 좀 익숙한 속력이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축에 해당되는 거 요거 지금 뭐로 되냐면 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거리. 맞죠? 그러면 요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은 속도를 v, velocity v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기울기를 허블이고 했으니까 허블 상수라고 해갖고 h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거리, 얼이다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됐나요? 딱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얼분의 v가 돼요. 맞죠? 요거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허불 상수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거든. 자, 기울기를 구했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얘는 뭐분의 거리분의 속력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건 본 적이 없는데 속력분의 거리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죠? 속력분의 거리가 뭐예요? 시간. 시간. 그럼 이거를 뭐 하면? 역수를 취하면 시간이 나와, 안 나와? 시간이 나오죠. 그럼 나는 그 기울기를 구한 허블 상수를 뭐 한 거라 생각하면 돼?
역수치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요걸 역수치해서 구해봤다? 구해봤더니 138억 년이 나온 거예요. 몇 억 년이 나왔다고? 138억 년이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릴까요? 엄청 빨리 보여요. 얘가 지금 멀어지는 거잖아. 지금도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는 속도값을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멀어지는 거리값을 얘기한 거잖아. 그쵸? 응. 그럼 결국 이 시간이 뭘 의미하겠어? 지금까지 팽창한 시간을 얘기하겠죠.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 그 팽창하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그래프를 만들어 놨 거잖아. 후퇴하는 속도하고 거리값으로 표현을 해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도 구해봤잖아. 그 기울기 이제 지가 구했으니까 허블상수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지? 근데 이 식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역수치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시간이 나오잖아. 지금까지 팽창한 시간이 나온다고. 그쵸? 팽창한 시간이 나오니까 그 시간이 결국 뭐겠냐 이거지. 우주가 탄생한 시간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우주가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간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데 몇 학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138억 년. 그렇게 구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138억 년을 구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거 오차가 나와갖고 여기서 계산하는 거에서 실수가 나와갖고 뭐 100억 년인가 50억 년인가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나중에 이제 좀 정밀하게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주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다라는 걸 나온 거야. 팽창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요 자세히 몰라도 돼요.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뭐 집중적으로 시험이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얘기하셨. 학교에서 얘기했어요? 허블 안드로메다 얘기했는데. 끝. 그 뒤로 줄었. 아니.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는 가죠? 재준 이해 가요? 준수 이해 가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우주 나이가 구해졌구나 이런 개념으로만 간단하게 기억해주면 되고. 다시 일로 갈게요. 그래서 얘 이후에 이 이론들이 나온 거니까 우주는 팽창하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팽창 둘 다 팽창 이렇게 공통점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질량이라는 애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질량. 자, 가모프는요 하나의 점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똥똥 뭉쳤던 애가 어떤 폭발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서? 질량으로 바뀌어서 그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냥 뭐만 한 거야? 팽창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어떤 폭발이 빡 일어났다라고 쳐보자고. 폭발이 빡 일어나면 우와 하고서 여기 가만히 있어? 얘네들이 주변으로 어떻게 되겠어? 퍼져나가겠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퍼져나가더라도 처음 질량하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다른 애로 바뀌었을 뿐이지 전체 질량의 변화가 없겠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배웠잖아. 그쵸? 그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어떻다? 일정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아까대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요게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저쪽에 또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쪽에 또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질 때마다 없었던 질량이 계속 뭐 해야 돼?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질량이 뭐 한다? 증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왔어요? 안내 문자? 뭐래요? 좀 보세요. 안내 문자 왔으면. 뭐래요? 유빈아. 혼자 3,528명. 3,528명 528명. 나왔대요 지금까지? 흥덕보가 제일 많네요. 흥덕구가 몇 명 나왔어요? 1,000. 많이 나왔네요. 나 흥덕구 사는데. 어떡하지? 저도요. 너도 흥덕구 살아요? 어떡해요? 재정 흥덕구 살아요? 본인이 어디 사는지는 좀 여기 어디예요? 여기 흥덕구요. 여기가 바로 흥덕구입니다. 자,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밑에 뭐가 나왔냐면 밀도가 나와요. 밀도. 뭐가 나온다고? 밀도 공식이 뭐야? 부피분의 질량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얘는 부피는 팽창하는데 질량은 일정. 얘는 일정한데 얘는 커지네?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얘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정의하면 밀도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됐나요? 그럼 얘가 팽창했고 얘가 증가했는데 자 여기에 우주가 땅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저쪽에서 또 우주가 땅 나온 거야. 그러면 그 나온 만큼 질량이 생겼을 거고 그 나온 만큼 부피가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질량의 증가와 부피의 증가 비율이 얘 증가한 만큼 얘도 같이 뭐 한 거야? 같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일정하게. 아 나도 초밥 좋아하는데. 저도요. 점심 초밥 드신대.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온도. 여러분들 불꽃놀이 해봤어요? 해봤죠? 라이트 키죠? 성냥으로 키든가 뭐 부싯돌로 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키든가 어쨌든 킬 거 아니야. 그럼 걔가 막 폭발이 돼야 안 돼. 폭발이 막 되지?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그라들죠? 처음에 만졌을 때는 되게 뜨거웠겠죠?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식어가죠? 예, 그거야. 폭발 초반에 일이 있었다며. 그죠? 폭발이 초반에 쏙 일어나서 뽀앙! 그럼 그때 온도가 어땠을까? 개 높았겠죠. 근데 그 이후로 그런 폭발은 없고 그냥 계속 팽창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죠. 온도가 얘는 감소해요. 이렇게. 됐나요? 얘는요. 여기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었으니까 어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또 저쪽에 또 새로운 우주가 또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또 온도가 또 높아지겠죠. 여기서 또 새로운 온도가 또 일정해요.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밀도하고 온도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외우기 쉬울 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설명한 걸 이용을 해서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하고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준씨 자꾸 나한테 잉크해. 좀 부담스러워. 하지 마.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의 팽창. 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것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딱 두 줄로 허블에 대해서 소개가 나왔네요. 그죠? 실제로 이제 허블이 한 게 많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며 알았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우주론 한번 등장해 볼까? 빅뱅 우주론 약 138억 년 전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빵이 터졌대요. 일어나 우주가 시작된 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원래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상 우주론의 대표 주자인 호일이 방송에 나와서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비아냥거리면서 뭐요? 큰 꽝이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니까 뭐요? 빅뱅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폭발하면 꽝! 이렇게 얘기하잖아. 웹툰에서도 폭발하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웹툰 알아요? 웹툰 안 봐요? 뭐 폭발하기 때문에 쾅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근데 이제 외국 거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 이쪽에도 이제 영화 왜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빵 터질 때 뱅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요? 뱅이요? 뭐 빅뱅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상우주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계속 물질이 생성되어 갖고 우주는 항상 같은 밀도를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호일은 죽기 전까지도 정상우주론이 맞다라고 증거를 계속 얘기를 했대요.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자, 빅뱅 우주론의 확립 여러 증거들이 관측되느냐에 따라서 빅뱅 우주론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우주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빅뱅 우주론이 맞습니다. 그럼 증거가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가 막히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요. 뭔 장을 지을까? 된장? 쌈장? 초장?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외워두세요. 자, 우리 배웠던 친구들은 알 거고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우주 배경 복사의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증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빅뱅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살짝. 그럼 얘네들의 질량비를 확인했더니 수소가 3, 헬륨이 1. 요 비율로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빅뱅과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을 볼 건데, 자, 여기 다시 갈게요. 원자가 이런 애로 돼 있어. 그런데 요 전자같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 요 전자 같은 애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렙톤이라고 해요. 얘만 있으면 모르는데 얘 말고도 5개가 더 있어요. 총 6가지가 있단 말이야.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입자가 굉장히 작은 애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렙톤이라고 해요. 렙톤. 뭐라고 한다고? 렙톤. 근데 학교에서 렙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배웠을 수도 있냐면 병입자요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전자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 같은 애들은요 더 쪼개집니다. 더 쪼개져요. 더 쪼개져서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쿼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쿼크. 자, 통합과학 과정에서 쿼크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2가지밖에 안 나와요. UD라고 하는데 UD라고 읽지 않고 얘는 무슨 쿼크? 업 쿼크. 얘는 무슨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양성자 같은 경우는 2개의 업 쿼크와 하나의 다운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케이? 이것도 외워두세요. 중성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업 쿼크와 2개의 다운 쿼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보다 더 작은 애 있나요? 그게 이거야. 얘보다 더 작은 애 있나요? 없어.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얘가 되진 않아. 얘하고 얘하고는 완전 별개야. 얘네들이 제일 작은 애들이야. 전 우주상에서 제일 작은 애들,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애들,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본 입자라고 해요. 기본 입자란 말 나오면 무조건 쿼크하고 전자 또는 쿼크하고 렙톤 또는 쿼크하고 경입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쿼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솔입자라고도 해요. 작은 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거보다 더 가벼워요. 그래서 경입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기본 입자 꼭 기억했어요. 기본 입자 뭐라고? 쿼크와 전자 또는 렙톤. 학교에서 렙톤이란 말 나왔어요? 렙톤? 그냥 전자만 전자. 그럼 전자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왜? 전자가 lep톤이에요. 네. 내가 시험 안 내니까. 누가 시험 내? 선생님. 학교에서 그분이 내신단 말이야, 그제? 그럼 그분은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지, 그죠? 재미없어요. 그래도 들으세요. 누가 시험 내니까? 선생님. 선생님 내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친구들 중에 선생님들이 많아요. 학원 선생님들이 싫어하죠. 그 싫어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왜? 학원에서 미리 듣고 가잖아. 그지? 그거 잘 들어 안 들어? 잘 안 듣지.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도 뭐 이렇게 약간 실수하고 그러면 애들이 그거 아닌데요. 오늘 학원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요. 이래. 또 가슴이 아파. 그래서 아프지. 또 시험 때문에 딱 들어가면 이제 또 애들이 또 하는 짓이 있어. 뭐라 하지? 선생님 시험 보면 가르쳐주세요. 나중에 가르칠게요. 우리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달라 그랬는데요. 이간질을 계속하는 거야. 이간질을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냥. 그러면 야 암만 성인군자인 학교 선생님이어도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나 같아도 싫어하겠다. 저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두지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까지 그랬던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그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최대한 겸손하게 잘 여쭤보세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험 범위를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 뭐 학원이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고 싶은데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 그럼 학교에 계신 분들은 나를 볼 일이 없으니까, 그죠? 뭐
누구한테 안 좋은 게 돌아갈까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주시길 바래요. 자, 12쪽에 내어있는 물질이 원자가 되고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되고 원자핵과 전자가 양성자, 중성자.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는 원자 핵에서 되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또 그런 등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로 되어 있다? 쿼크로 되어 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본 입자라고 한다. 제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거기 보면 전자는 음전하를 띱니다 라고 나와 있죠. 기억해 두세요.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고요. 요 쿼크라고 하는 애들도 전하를 띠고 있는데요. U 쿼크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D 쿼크, 다운 쿼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쳐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이 값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1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업 쿼크에 하나의 다운 쿼크가 플러스 1이 되고요. 하나의 업 쿼크에 두 개의 다운 쿼크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네 둘을 뭐를 풀면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업 쿼크 같은 경우는 플러스 3분의 2에 해당되는 전하를 띠게 되고요. 다운 쿼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되는 전하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쿼크들도 마찬가지로 뭘 띠고 있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제 한 페이지 나갔네. 젠장. 이것도 언제 따 나가지? 네?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가르쳤어요? 그럼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어때요? 할만해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빅뱅과 입자의 생성해갖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쭉 들어가 볼 테니까 잠깐만 쉴게요. 눌러줘라. 제발 눌러야.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보세요. 어떤 우리가 원소를 원자를 표기할 때, 표기 또는 원소를 표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어떤 애가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 들어가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는 말은 우리가 뭘 쓰냐면 원자 번호를 써요. 뭘 쓴다고? 원자 번호. 근데 원자 번호가 누구에서 유래를 했냐면 양성자 수에서 유래를 했어요. 오케이? 양성자 수. 양성자 수가 한 개 있으면 원자 번호 1번. 두 개 있으면 2번. 그러니까 헬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2번. 그럼 걔는 양성자 수가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10번이 뭐예요? 10번. 내가 외우라고 했을 텐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산소 8번이에요. 네온이야, 네온. 그럼 네온은 양성자수가 몇 개다? 10개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는데 자,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하고 전자 하나의 전하량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뭘 띠고 있어? 중성을 띠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 개수하고 얘 개수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전하량이 지금 동일하잖아. 하나당 전하량이 동일한 상태에서 하나는 플러스 띄고 하나는 마이너스 띄고 1대1로 있으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양성자수하고 동일한 누구? 전자수도 마찬가지로 밑에 값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번호 8번인 산소는 양성자 몇 개? 8개. 전자도 몇 개? 8개. 원자번호 몇 번? 8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량수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질량수. 원자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애인데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걔를 상대적으로 1로 놨고 중성자도 상대적으로 1로 놨잖아. 근데 전자는 걔네들에 비해서 2000분의 1밖에 안 되지. 2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이 거의 1800개 이제 거의 가깝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모여야지 얘네 하나의 질량하고 동일하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어때요? 같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게 120개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양성자가 많아봐야 몇 개야? 120개. 그럼 전자도 몇 개겠어? 120개. 120개 모여봐야 얘 하나 질량에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니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자. 누구의 질량만? 얘네 둘의 질량만 생각을 하자. 근데 걔네들의 질량이 거의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질량수는 누구 수? 양성자 수와 누구 수를? 중성자 수를 더한 값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빅뱅 우주론 하는데 갑자기 이걸 왜 표시를 해주냐면 이런 애들이 있거든. 수소 같은데 1, 1도 있고 똑같이 수소인데 1, 2도 있고 똑같이 수소인데 1, 3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준단 말이야.
다 같은 수소란 말이야. 원자번호 몇 번에 해당되는? 1번에 해당되는 도 똑같이 다 수소인데 양성자 수가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수도 마찬가지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성자 수의 개수가 변하더라 이거지. 얘는 중성자 수.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더한 게 1이고 양성자 지금 하나 있고 그럼 중성자 얘 있어 없어? 없죠. 0 이렇게. 오케이? 얘는요. 양성자 하나 있는데 중성자하고 더해서 2가 됐네? 그럼 얘는 중성자 몇 개야? 한 개. 얘는 중성자 몇 개야? 2개. 이렇게 된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요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원소다라고 표현하냐면 동위원소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동위원소. 그래서 어떤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수는 동일한데 중성자 수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이 달라지는 값들. 요런 애들을 원소를 우리는 뭐라 그래? 동위원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헬륨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원자번호 2번이에요. 근데 질량수가 3짜리도 있고 질량수가 4짜리도 있더라 이거지. 됐니? 그러면 양성자수 몇 개야? 얘 2개, 얘도 2개. 전자수 몇 개야? 같으니까 2개, 2개. 중성자수 몇 개야? 얘는 1개고 얘는 2개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까지도 같이 좀 연결해 갖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3페이지. 페이지 13쪽. 13쪽을 나갈 건데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대략적으로 하나의 점이었던 에너지 덩어리가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꽝 했대.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공기 입자들이 없었으니까 소리가 났는지는 않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됐겠지, 그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순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뭐대로 가야 된다고? 순서대로. 지금은 우리는 물질들이 뭘로 되어 있었어?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원자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은 또 뭐로 되어 있어?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는요?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로 되어 있고 얘는 업커크 하나에 다운커크 2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작은 입자인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보다 더 작은 애도 있다고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런 애들은 뭐라 그랬어? 기본 입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전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빅뱅에 의해서 초기에 폭발이 일어났을 때 누구 먼저 만들어졌겠냐 이거지. 당연히 기본 입자 먼저 만들어졌겠죠. 오케이. 뭐 먼저 만들어졌다고? 기본 입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빅뱅.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다.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는 없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요. 이제 폭발 이후니까 온도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폭발이 이제 팽창이 되겠죠. 무수히 많은 쿼크와 전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쿼크와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어요. 다음 빅뱅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지 재준아? 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건 뭐라고? 기본 입자. 자, 이런 말로 나올 수 있어요. 빅뱅 이후 바로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지 않아요. 왜? 초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입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이 없었던 거야. 어느 정도 팽창이 되고 어느 정도 온도가 낮아졌을 때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본 입자들끼리 모여서 뭐가 되고? 양성자. 모여서 뭐가 되고? 중성자. 양성자는 업커크 몇 개? 2개. 다운커크 1개. 자, 중성자는 업커크 하나에 다운커크 몇 개? 2개. 그렇게 모여서 뭐하고 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하고 중성자 만들어졌어요. 어떤 커클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하였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하였으나 점차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라고 나왔지요. 뭔 소리예요? 수소는요. 얘를 봤을 때, 얘 기본적인 수소를 봤을 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해가지고 수소 원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전자가 없으면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럼 양성자 하나를 우리는 수소 원자 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양성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느냐? 수소, 원자, 핵이요. 왜? 얘가 주로 있는데 얘는 중성자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수소, 원자, 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질량수 몇 개짜리? 한 개짜리. 됐나요? 자, 빅뱅 스타트 1번 누구? 폭발. 2번 누구? 기본 입자 생성. 누구? 쿼크 앤 전자. 아 참.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누구? 쿼크들끼리 모여서 누구 됐어? 양성자. 앤 누구 됐어? 중성자. 자, 양성자는 누구? 두 개의 업과 하나의 다운이. 중성자는요? 하나의 업과 두 개의 다운이. 이렇게 됐다. 됐나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첫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이제 몇 번째 증거가 나온다고? 첫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양성자랑 전자랑 전자같이 렙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중성을 띠고 있는 작은 입자다라고 해서 중성미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중성미자. 얘도 마찬가지로 렙톤에 속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신경 안 써도 돼. 자, 얘네 셋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중성자가 돼요. 뭐가 된다고? 중성자가 돼요. 오케이. 자, 얘네들이 뭐해서 부딪혀서 중성자가 되는 거야. 거꾸로 중성자가 분해되어서 얘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쌤, 얘 세 개가 모여서 얘가 됐으니까 양성자 질량보다는 중성자 질량이 조금 더 어떨까요? 더 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값의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냥 상대적인 값으로 그냥 1, 1, 2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됐니? 왜? 전자나 중성미자의 질량이 워낙 어떠니까. 얘 1에 비해서 얘네들이 20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워낙 가벼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네들이 충돌을 해야, 충돌이라는 걸 해야 누가 되는 거예요? 충돌이 안 됐는데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지? 나 뭐하고 부딪혔어. 그렇게 부딪혀야지 뭔가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니야. 양성자 여기 있고 전자 여기 있고 저기 중성미자 있는데 전혀 부딪히질 않아. 근데 중성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초기에는 온도가 어땠어? 엄청나게 높았죠? 엄청나게 높으니까 얘네들 운동이 어떨까? 개활발해. 와! 막 이래 돌아다니는 거야. 와! 돌아다니다 지네끼리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부딪히겠죠. 충돌이 있어야지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중성자가 분해되는 거는 얘네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한 핵력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힘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돌 이런 거 필요 없어. 특정한 힘에 의해서 그냥 분해가 돼. 그럼 저절로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얘네가 얘가 되고도 하고 얘가 얘기도 되기도 돼. 근데 초반에 만들어졌던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비율이 1대 1이었거든. 몇 대 몇이라고? 걔네들이 모여서 양성자고 중성자가 됐죠. 근데 얘네들 합쳤을 때 업커크 총 몇 개? 3개. 다운커크 총 몇 개? 3개. 1대 1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이 결과로 인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도 당연히 몇 대 몇이 됐을까요? 1대 1이었었어. 1대 1이었는데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죠. 초반에는 충돌이 많았어요. 왜 충돌이 많았느냐? 충돌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뭐가 높아야 된다고? 온도가 높아야 돼. 그래야지 막 돌아다니면서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맞지? 응. 그 다음에 또 뭐가 높아야 될까? 공간이 넓어야 돼? 좁아야 돼? 좁을수록 충돌이 잘 일어나겠죠? 그러면 공간은 부피잖아. 부피분의 질량이 뭐라 그랬지? 밀도.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되지? 작아지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려면 부피가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돼. 그러면 부피가 작아야 되니까 밀도는 어때야 될까? 커야지 충돌이 잘 일어날 거다라는 거지. 충돌이 잘 일어날 조건은 온도가 높아야 되고 밀도가 커야 돼요. 초반에는 아직 팽창이 많이 된 상태야, 안 된 상태야?
많이 안 된 상태야. 많이 안 됐으니까 밀도 크죠? 초반에는 폭발 직후니까 온도가 어떨까? 오, 개 높아. 그지? 오, 그러니까 충분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야. 초반에는 1대1의 비율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왜요? 온도가 온도가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우주는 계속 뭐 한다 그랬어? 팽창해요. 아, 그럼 부피가 뭐예요? 증가해요. 다시 얘기해서 밀도가 뭐예요? 감소해요. 그럼 점점 충돌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고? 감소하게 되죠. 그쵸? 감소하게 되지만 얘가 얘네들로 되는 거는 약한 핵력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일정한 비율로 그냥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성자 수는 점점 뭐 할까요? 증가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중성자 수는 점점 뭐 할까요? 감소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핵의 형성이야. 핵 형성, 핵 생성. 정확하게는 양성자니까 이건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핵 행성은 누구의 핵 행성이냐면 헬륨. 헬륨의 핵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헬륨의 핵이 형성됐는데 그게 몇 분이냐면 3분이 지났을 때요. 몇 분이 됐을 때? 3분. 폭발 빵! 2분 57초, 2분 58초, 2분 59초, 3분 딱 됐을 때 이제 핵이 형성된 거란 말이야. 그 시간 동안에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됐을까 안 진행됐을까? 진행됐겠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얘네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3분이 딱 됐을 때 이 양성자의 개수가 몇? 7. 중성자의 개수가 몇? 1. 요 비율이 된 거야. 아까 재진이 물어봤던 거. 왜 이런 개수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웠겠죠. 맞죠? 자,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몇 대 몇이 됐다고요? 7대 1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로 뭘 만들어야 돼?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얘네들로 이제 만들자. 자, 이 친구로 헬륨 원자핵을 만들 건데 2,4짜리 핵을 만들 거예요. 뭐짜리 만들 거라고? 2,4짜리. 아까 얘기했던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로 되어 있는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얘네들 써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고 쳤을 때 2배 해서 입자의 개수를 표시를 해줄게요. 됐나요? 그리고 요 색깔 칠한 애가, 요 색깔 칠한 애가 누구? 중성자. 나머지 애들 누구? 나머지 애들 누구? 양성자. 이렇게 7대 1의 비율로 있다라고 치자. 7대 1의 비율로 있는데 헬륨 원자 핵이 되려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면 요만큼이 누가 될까? 헬륨 원자 핵이 형성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헬륨 원자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그냥 누가 될까요? 아, 졸지 마. 누가 될까요? 수소 원자핵이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 가셨어? 그러면 수소 원자핵 총 몇 개 만들어져요? 개수 세봐. 12개 만들어져요. 몇 개 만들어진다고? 12개. 헬륨 원자핵 몇 개 만들어져요? 1개 만들어져요. 초창기 때 3분이 지났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지금 우주에 떠돌고 있는 모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주변에 있는 수소나 주변에 있는 헬륨들이 다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요때 만들어진 거야. 빅뱅 이후 3분이 지났을 때 요때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걔네들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돼요? 12대 1이 된다 이거지. 몇 대 몇이 된다고? 12대 1. 자, 초반에는 몇 대 몇이었어? 7대 1이었어요. 거기서 발전이 돼서 어떻게 됐느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얘네들의 개수비 무슨 비?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돼요? 12대 1이 돼요. 뭐가 된다고? 12대 1이 됐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개수비를 안 물어보고 무슨 비를 물어볼 거냐면 질량비를 물어볼 거야. 무슨 비를 물어볼 거라고? 질량비. 그러면 수소의 질량비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수소는 뭐냐면 H1짜리잖아. 여기서 헬륨은 He2의 2,4짜리잖아. 1짜리가 몇 개 있어? 12개 있죠? 맞아? 4짜리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12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된 거야? 3대 1이 될 거야 라고 정리가 돼요. 제주 이해 갔어? 이럴 거야 라고 가모프가 얘기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주에 있는 수소나 헬륨의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됐나요? 없었는데 니네가 나중에 과학기술 발달되면 그때 한번 확인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했더니 몇 대 몇이나요? 3대. 와우. 쇼킹. 소름. 어?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아, 얘도 나오고요. 얘도 나오고요. 얘도 나와요.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도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이거 과학기술 어떻게 확인했어요? 책 잠깐만 필게요. 과학기술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게 16쪽 내용에 나옵니다. 몇 쪽 내용에 나온다고요? 16쪽 내용에 나와요. 16쪽에 나오면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다고? 스펙트럼. 뭐라고? 스펙트럼. 뭐라고?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 값들이에요. 무슨 값들이라고? 에너지 값들인데 그 밑에 가운데쯤에 확대경 보입니까? 자, 이게 원자의 구조를 표현을 해준 건데 전자가 안쪽 궤도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나가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면 생각해봐.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은 무슨 전을 띄워? 플러스를 띄지. 전자는 무슨 전을 띄워? 마이너스 띄지. 그럼 얘는 플러스 띄고 얘 마이너스 띄니까 서로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난다고. 그죠? 유미 여자죠? 그럼 나중에 결혼할 때 남자랑 할 거야? 여자랑 할 거야? 남자랑. 그치? 왜? 여자 남자 좋아하니까. 남자는? 남자 좋아하니? 그죠?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 좋아해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좋아해요.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죠? 플러스끼리는 밀어내죠? 그럼 봐봐. 원자핵이 플러스요? 전자 마이너스요? 서로 좋아해? 잡아당기겠지? 잡아당긴데도 불구하고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면 그 잡아당긴 힘을 이기고 이길 만한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뭐를 흡수한다고? 에너지를 흡수해. 그럼 거꾸로 다시 돌아올 때는 뭐 할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뭐 할까요? 방출하겠죠. 근데 각 원자마다 그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의 값이 다 어때? 다 달라. 원자마다 다 달라. 흡사 사람이 뭐처럼? 지문처럼. 그래서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 확인해요. 뭐를 확인한다고?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뭐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모든 해당되는 값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값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싹 줘. 이 원자한테. 그러면 얘는 지가 원하는 것만 에너지를 쏙쏙쏙쏙 빼먹겠죠. 그럼 그 부분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여러분들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림? 그림 나왔죠? 에너지가 쭉 있는 상태에서 일부분만 없어져서 시꺼먼 표현으로 되어 있죠? 시꺼먼 색으로 되어 있죠? 오케이? 그런 거를 우리는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흡수 스펙트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됐니?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재준이가 아까 지가 먹고 싶어 하는 것만 해당되는 에너지를 쭉쭉쭉 먹었죠?
그럼 그리고 얘는 지금 에너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잖아. 걔를 가만히 내두면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먹었던 걸 다시 뭐 할까요? 토해내요. 그럼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에너지만 탁탁탁탁탁 나오겠네? 없었던 상태에서. 그치?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그림 보세요. 시커먼 상태에서 일정한 부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튀어나오죠. 됐나요?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해 가요? 오케이? 근데 걔네들의 위치, 선의 개수가 각 원소마다 어떻다? 다르다. 그러면 수소의 위치 개수가 다르다. 헬륨도 선 스펙트럼 위치 개수가 어떻다? 다르다. 그럼 우리는 관찰만 하면 되는 거야. 멀리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관찰만 하면 되는 거야. 관찰을 하면 이쪽에 수소하고 똑같은 위치의 개수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많구나. 이쪽에는 헬륨이 있구나. 이쪽엔 수소가 있구나. 이쪽에 헬륨이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 없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소가 많으면 어떨까? 그 위치에 겹치는 애들이 많아지겠네? 겹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천 두께가 어떻게 될까? 두꺼워지겠지? 그럼 걔네들이 두꺼운 정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걔네들의 질량비도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얘하고 같이 얘네들을 알게 된 거는 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선 스펙트럼 중에서 무슨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됐을까?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됐겠죠. 됐나요?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무슨 스펙트럼하고 비교해서? 방출 스펙트럼하고 비교해서 알게 됐다 이거지. 됐니? 이해 가셨어? 그래서 요 스펙트럼 우리는 원소의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 문 같은 역할을 해요 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종류는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걔네들이 두께비를 이용을 해갖고 뭐 비도 확인할 수 있어? 질량비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발달에 의해서 실제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와우, 대단하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가로를 묶어놓고 별표 쳐놓을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간격, 굵기 등이 달라요. 그래서 원소를 구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점,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무조건 어떻다? 같다. 우린 데이터로 방출 스펙트럼 알고 있죠? 관찰해갖고 흡수 스펙트럼 확인하는 거야. 마지막,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 분석하여 그 구성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질량비는 걔네들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선의 두께의 비로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로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로도 구분해야 된다고? 말로. 와우, 요즘에 주원이가 아주 그냥 자꾸 인사를 해요. 자, 거기 위에 종류에 나와 있는데요. 흡수 스펙트럼은 네모쳐 놓으세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된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다 그러면 무조건 흡수 스펙트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나타나는 스펙트럼. 그러니까 처음에 저온이 나오면 흡수 스펙트럼, 처음에 고온이 나오면 뭐? 방출 스펙트럼. 왜냐하면 잘 봐. 준식이가 태양이야. 그럼 태양에서 내보내는 빛은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다 갖고 있어. 근데 걔가 지나가는 통로에 저온에 누가 있어? 재준이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그 중에서 일부 지가 필요한 것만 뭐 할까? 처먹겠죠. 그걸 지구에 있는 내가 관찰하는 거잖아.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저온의 기체가 뒤에서 오는 빛의 일부를 뭐 하는 거야? 먹고, 내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있는데 일부분이 얘가 먹고 없어졌지. 그게 흡수 스펙트럼. 이해 갔죠?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먹었으니까 이제 뭐가 된 거야? 고온이 됐겠죠. 얘를 가만히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빛을 내보내요. 그걸 측정한 게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말로도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른쪽에 17쪽에 보면 원소의 분소, 우주의 원소 분포라고 해서 빅뱅 우주론의 예측과 천체 스펙트럼 관측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 같아졌어. 그 밑에 지금 선생님 설명한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죠? 요 그림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줄 아셔야 돼요. 됐나요? 근데 7대1, 12대1, 3대1 죽어라고 외웠는데 처음에 얘를 8대1로 가르쳐 줄 수 있잖아, 문제에서. 그럼 8대1에 맞춰서 얘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기본은 7대1, 12대1, 3대1이 맞는데 문제에서 얘를 7대1로 안 하고 6대2예요, 뭐 3대1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거기서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시간은 없는데 다시 앞으로 넘어와. 자, 13쪽.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어요. 몇 분? 외워두세요. 핵은 몇 분? 3분입니다. 3분. 핵은 3분. 우주 온도가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져 양성자, 중성자 운동이 느려지면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서로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됐나요? 3분이 됐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이 거의 생성되지 못한 까닭은 우주 온도가 계속 낮아져서 더 무거운 원소의 핵 합성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죠. 자, 생각해봐. 얘 이제 만들었잖아. 그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 만들려면 얘네들이 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얘를 형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보다 더 큰 애가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야. 양성자는 플러스 전화 띄잖아. 얘는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잖아. 그럼 양성자 2개 결합하는 것도 15 켈빈이 필요한데 리튬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3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양성자 3개가 결합하려면 더 거센 저항이 있겠지? 그러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잖아.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소하고 있어요. 그지? 헬륨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얘네들끼리 충돌할 수 있는 온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더 무거운 원소는 만들 수가 없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선생님, 더 높은 온도일 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니까 붙잡을 수가 없어. 뭐 할 수가 없어? 얘가 너무 발광을 하는 거야. 온도가 높아서. 응?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가 너무 갖고 싶었던 명품 백이 있어. 예? 저기 그래갖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잡아라! 근데 너 잡히고 싶어? 안 잡히고 싶어? 안 잡히고 싶어. 그래도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네가 막 엄청난 저항을 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에요.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만들지 못했어. 어느 정도 온도가 낮아져야지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더 무거운 애가 만들어지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빅뱅에서는 뭐하고 뭐까지만? 수소하고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됐나요? 이제 뭐 만들까요? 원자 만들어야죠. 다음 장 넘기세요. 숫자 보세요. 몇 년이 지났을 때 원자가 만들어졌어? 야, 얘 3분인데 5번. 뭐가 만들어졌어? 원자가 생성됐어. 원자가 생성되는데 원자가 생성됐을 때 시간은 38만 년 후예요. 대박. 그죠? 빨리 사진 찍어 놓으세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가봅시다. 요거 이제 지우고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꼭 좀 다시 필기내 한 것들 다시 보고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자,
원자가 만들었는데 38만 얘 3분 있네. 이야 원자 하나 만들기 더럽게 힘드네요. 그죠? 그쵸? 이때 몇억 켈빈이라고 그랬어? 15 켈빈 이상 그 정도 언저리라 그랬죠. 얘가 만들어졌을 때는 3000 켈빈이에요. 몇천 켈빈이라고? 3000 켈빈. 엄청나게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만큼 우주도 팽창을 어떻게 했을까?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간단해요. 원자가 만들어지면 핵이 만들어졌으니까 초반에 이때 전자 만들어졌잖아. 만들어진 전자랑 이 핵이랑 이제 뭐만 하면 돼? 결합만 하면 되잖아. 얘는 무슨 전화 띄워? 플러스 전화. 얘는 무슨 전화 띄워? 마이너스 전화. 그럼 지네끼리 인력 작용해 안 작용해? 작용해. 작용하니까 그냥 결합만 하면 되잖아. 유민아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싸울래? 자 이제 결합만 하면 되잖아. 누구하고 핵이랑 누구랑 전자랑 결합해서 뭐 되면 돼? 원자 만들어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기다렸냐고. 왜 이렇게 많이 기다렸냐면 온도가 너무 높았어. 전자가 계속 발광하고 있었던 거야. 우! 나 저거 봐라! 하면서 와! 하면서 이러고 돌아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핵 입장에서는 어때? 잡으면 죽이 뿐다 하고서 쫓아가다가 못 잡겠는 거지. 온도가 아직 너무 높아. 그냥 전자가 뭐 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래 이 자식아 내가 언제까지든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나 좀 봐라! 막 이렇게 하다가 지푸리 이제 뭐해? 지쳐. 일로 와! 하고 이렇게 붙잡은 거야. 그게 얼마가 지났을 때야? 38만 년이 지났을 때요. 알겠습니까? 그때 뭐가 만들어진 거야? 원자가 생성이 됐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성 전과 생성 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얘기를 안 했지만 요쯤 부분에서 뭐가 탄생이 됐냐면 빛이 탄생을 했어요. 뭐가 탄생을 했다고? 빛. 그러니까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빛이 탄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있었어요. 빛이 탄생이 됐는데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 전자로 인해서 뭐를 형성했냐면 안개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야. 안개가 껴있으면 빛이 멀리까지 퍼져나가요? 못 퍼져나가요? 못 퍼져나가죠. 여러분들 안개 자욱하게 꼈을 때 아버지가 운전하거나 엄마가 운전할 때 라이트를 켜도 멀리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개가 꼈을 땐 서행을 하는 게 이유야. 왜? 가시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막 달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그치 유나?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안개가 껴있어요. 빛이 가지를 못하는 거지. 우주 초창기 때 만들어진 빛이 뻗어나가지를 못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이 친구가 원자가 형성되면서 핵이 전자를 가져갔네? 안개가 어떻게 됐어? 전자 안개가 이제 사라진 거야. 이제부터 난 뭐 할 수 있어? 빛이 사방으로 어떤 사방이든 간에 모든 사방으로 누가? 최초에 만들어졌던 빛이 뻗어나갈 수 있게 됐네요. 이 뻗어나간 빛이 아직도 주변에서 뻗어나고 있을까 없을까? 뻗어나가고 있겠죠. 모든 곳으로 사방으로 다 뻗어나갔으니까 우주 전체에 대해서 모든 배경에 대해서 복사의 형태로 뻗어나간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우주 배경 복사. 됐나요? 그럼 가온프가 얘기했겠지. 야, 우주 배경 복사 찾아. 그게 증거야. 이렇게. 그럼 사람들 열심히 찾으려고 했을까 못했을까? 했겠죠. 근데 그때 뻗어나갈 때는 몇 켈빈이었어? 3000 켈빈. 근데 지금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어 안 지났어? 그럼 온도 어떻게 됐을까? 낮아졌겠죠. 몇 켈빈? 한 4 켈빈 정도. 2.7 켈빈 정도. 됐나요?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찾았겠죠. 이게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첫 번째 증거 뭐였다고? 핵 만들어졌을 때. 7대1, 12대1, 3대1. 기억나죠? 두 번째 증거 뭐라고?
원자 핵 만들어졌을 때. 그전에는 빛이 못 뻗어나갔어. 이후에는 빛이 뻗어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걔네들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배경으로 쫙 깔려있어 안 깔려있어? 깔려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틀려오기만 해 아주 그냥. 그냥 틀려오기만 해.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거 틀려오면 아주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누가 찾았냐? 그 밑에 있네요. 우주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 우주의 나이가 온도가 3000 켈빈 됐을 때 우주공항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우주배경 복사라고 해요. 카운프가 예측했어요. 우주 빅뱅으로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했다면 우주배경 복사가 관측될 거야.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낮아져서 3000 켈빈이었던 애가 점점 낮아져갖고 수켈빈으로 떨어졌을 거야. 뭐 정확하게 한 3켈빈 또는 뭐 2.7 켈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됐나요? 그거를 찾았어. 누가? 벤저스하고 누가? 윌슨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를 찾아낸 거지. 처음에는 이게 우주배경 복사였다는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 안테나 큰 거 거기에서 저기 기지국 같은 데서 일하던 사람들이거든. 거기서 뭐 자꾸 잡음이 잡혀. 아이 잡음이 뭐야 도대체. 근데 비둘기가 거기다 똥을 많이 싸놨어. 똥이라도 막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좀 잡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안 없어져. 아이 뭐야 도대체 했는데 친구가 연락 와. 야 우주배경 복사 지금 난리야. 그거 찾으면 난리 난데. 아 그래? 알았어. 난 똥 치우고 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설마 공부하고 연구를 했겠죠. 발표를 하죠. 노벨상. 알겠습니까? 우주배경성의 의미.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관측이 되었고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특징 볼게요. 파장의 변화. 우주 온도가 약 3000 켈빈이어 뻗어나갔던 빛이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졌고 파장도 길어집니다. 뭐도 길어진다고? 파장도 길어집니다. 자, 지금 우주 배경 복사는 점점 뻗어나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 온도를 에너지라고 했을 때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파장은 뭐한다? 늘어난다. 우주의 온도,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3켈빈. 현재 우주의 온도는 3켈빈. 똑같다 이거지. 등방성과 균등성.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됩니다. 됐나요? 인공위성을 관측해서 우주의 온도가 분포가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거의 균일하게 있는데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대. 왜? 그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주 배경 복사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면 어디는 좀 밀집돼 있고 어디는 듬성듬성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초창기 때 만들었던 수소와 헬륨도 어디는 밀집돼 있고 어디는 듬성듬성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걔네들이 밀집되면서 뭐를 형성해? 성운을 형성하고 그 성운이었던 애들이 다음 시간에 뭘로 된다라는 걸 별이 되고 별이 되었던 애들이 뒤지면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원소의 종류가 120여 종이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빅뱅 우주론은 몇 개밖에 못 만들었어. 2개밖에 못 만들었지?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별의 진화 과정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이야, 끝내긴 했네요. 종료.